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함께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공유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이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젊음과 열정을 바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낸 후 맞이한 은퇴.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리운 얼굴들과 따뜻했던 기억이 담긴 땅, 대한민국이 아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살인적인 미국의 의료비와 낯선 언어, 문화의 장벽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과 친숙한 환경이 있는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꿈. 하지만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뒤 깊은 후회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천국이라 믿었던 고향에서 다시 상처받고 좌절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서 40년 가까이 이민 생활을 하신 김 선생님 부부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번듯한 집을 마련했고 꼬박꼬박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수천 달러씩 청구되는 의료비는 큰 부담이었고 복잡한 의료 용어와 시스템을 영어로 이해하는 것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부부는 마침내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돌아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의 넓은 주택을 정리하고 얻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는 생각보다 훨씬 큰 지출이었습니다. 물가는 미국보다 저렴할 것이라 막연히 기대했지만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마다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품목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허전함이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은 여전히 미국에 남아있기에 영상통화 너머로만 그리운 얼굴을 봐야 하는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들과 친구들은 반가웠지만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부부는 어느새 미국에서 온 조금은 어색한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다 은퇴하신 70대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성실하게 노후 자금을 마련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힘에 부쳤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유료 서비스가 편리하고 생활하기 좋다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관계의 공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끈끈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늘 주변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이웃들이 있었죠.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한국에서 옛 친구들은 이미 연락이 끊기거나 멀어졌고 이 나이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보험료와 공과금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고 생활비는 미국과 비교해 크게 절약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결국 차라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몸은 고될지라도 자신을 필요로 하고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너무나 외로웠다고 고백합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주로 흩어졌고
자녀들은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그의 연금은 변덕스러운 환율에 따라 매달 가치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는 달에는 생활비가 빠듯해져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는 분명 저렴했지만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자 그 역시 시간과 체력적으로 큰 소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반가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정서적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참 편리한 나라가 되었지만 내가 기억하고 그리워했던 그 시절의 따뜻한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 경제적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물가가 싼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의 주거비와 생활비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달러 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환율 변동은 생계를 위협하는 지속적인 불안 요소가 됩니다. 둘째, 한번 끊어진 사회적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향에 가면 모든 것이 예전 같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 안에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고 이는 결국 더 큰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의 고향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수십 년 전 그들의 기억 속에 박제된 과거의 고향이었을지 모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 사회의 속도는 오랜 외국 생활에 익숙해진 은퇴자들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이들의 후회는 기대와 현실의 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향수나 생활비 절감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귀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귀국을 결심하기 전에 최소 몇 개월이라도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는 체험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현지인처럼 직접 월세집을 구해 살아보고 장을 보고 병원을 다니며 현실적인 생활비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적응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절충안을 찾기도 합니다.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친지들을 만나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에서 자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물론 비용과 체력 소모가 크지만 양쪽의 장점을 모두 누리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노후 준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내가 어디에서 살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 중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더 나답게,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의 안타까운 후회담이 앞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